백신을 맞든 백신을 맞지 않든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셨어요. 지혜로운 정약사입니다. 독감주의보가 발령되고 나서 독감 백신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백신은 과연 맞아야 하는 건지, 그리고 또 독감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우리가 독감 백신을 맞는 이유는 당연히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 백신의 효과는 통계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보통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릴 확률도 50%라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 백신을 맞아야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백신을 맞는 또 다른 이유는 중증화를 막기 위한 겁니다. 폐렴이나 뇌수막염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독감 사망자의 90%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거든요.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증화로 진행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만 13세 미만 어린이나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들, 평소에 면역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나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이 독감 백신을 맞는 것을 권하는 겁니다. 백신 효과의 지속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로 봅니다. 만약에 내가 10월에 백신을 맞았으면 짧으면 1월이면 백신의 효과가 다 떨어진다는 거죠. 독감이 가장 유행하는 시기가 1월에서 2월이잖아요. 이때 돼서 독감 백신의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독감 백신의 효과도 50%고 지속기간도 3개월로 짧다면 백신을 맞아도 독감에 걸릴 확률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든 백신을 맞지 않든 이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따로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5년 전에 독감에 한번 심하게 걸렸었거든요. 와, 진짜 뼈 마디가 쑤시고 아파서 자다가도 너무 아파서 일어나서 엉엉 울었던 기억이 나요. 수면 습관도 좋지 않았고요. 바쁘다는 핑계로 당연히 운동도 안 했었고 물도 뭐 잘 마시지 않았을 때였어요. 독감에 걸리고 나서 이 체력을 회복하는 데까지도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독감에 걸려본 경험자로서 독감에 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게요. 독감에 걸리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똑똑하게 자자입니다. 우리가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많이 하죠. 그런데 충분하게 잠을 자는 것 이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자느냐입니다. 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호르몬이 있죠. 바로 멜라토닌이죠. 그런데 이 멜라토닌은 잠에만 관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면역 물질을 분비를 조절하는 데도 멜라토닌이 관여를 해요. 근데 이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 시간이 언제일까요? 바로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대를 충분히 자주면 멜라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좋아지지만 당연히 면역력도 좋아진다는 거죠. 독감에 걸리지 않은 방법 두 번째, 촉촉한 점막을 만들자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가장 먼저 들어오는 그 문이 바로 코죠. 코는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것은 끈적한 점액질로 되어 있잖아요. 특히나 이런 겨울철 같은 경우는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이 코 점막이 많이 메마를 수 있거든요. 이럴 때에서도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서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주면 우리 몸의 제일 방어선이 이 코로부터 바이러스를 지킬 수 있는 힘이 키워지는 겁니다. 독감에 걸리지 않은 방법 세 번째, 따뜻하게 몸을 만들자입니다. 체온과 면역력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열이 나면서 신진대사가 활발해지면서 면역력도 좋아지죠. 체온을 올리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이 바로 이 운동인데요. 근데 사실 운동하는 거 쉽지 않으시잖아요. 저는 시간이 없고 바빠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에게는 출퇴근 시간이나 점심시간에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짬을 내셔서 빠르게 몸이 덥다 할 정도로 빠르게 걷는 거라도 하시면 되게 도움이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을 때는 아침에 출근할 때 한 20분 정도 일찍 나섭니다. 그래서 약국까지 걸어오는데 에너지가 이렇게 활성화되면서 아침을 훨씬 더 활기차게 시작을 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독감에 걸리지 않은 방법 네 번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쓰자입니다. 이 마스크는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지만 외부 찬 공기가 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죠. 이 찬 공기가 호흡기로 들어오면서 호흡기 점막이 건조하고 메말라지고 그리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서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마스크를 써주면서 마스크 안에 공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서 호흡기 온도를 조절해주는 효과도 있는 거죠. 독감에 걸리지 않은 방법 다섯 번째, 면역에 도움되는 영양제를 먹자입니다. 우리 면역의 80%를 담당하는 곳이 장이죠. 이 장은 폐와 이 경락이 또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호흡기 건강에도 이 장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우리가 장 건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유산균이잖아요. 좋은 유산균을 드시는 것도 좋지만 유산균을 먹기 전에 내 몸에서 이 유산균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제품을 드시는 걸 먼저 추천을 드려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유산균을 먹어도 효과가 없는 분들도 있고, 유산균만 드시면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하시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장이 예민하신 경우는 유산균조차도 사실은 균의 일종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런 균이 들어왔을 때 내 몸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거든요. 장 환경을 잘 좋게 만들어서 내 몸에서 있는 원래 있는 유산균, 유익균들이죠. 이 균들이 더 잘 활성화가 되어서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고요. 장이 편하려면 우선 위에서부터 소화가 잘 된 음식물이 내려와야 되고요. 그리고 내 장 안에 있는 유익균들이 잘 번식할 수 있도록 먹이가 될 수 있는 식이섬유나 프락톨리고당 같은 것들이 충분하게 함유되어 있는 제품들, 장 점막을 촉촉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식물성 원료를 배합한 제품들을 먼저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이런 제품은 내 장의 환경이 좋아지면서 내 몸 안에 원래 살고 있던 이런 유익균, 이런 균들이 잘 성장을 해서 장 환경을 바꿔주면 따로 유산균을 드시지 않아도 효과를 잘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저처럼 독감에 걸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또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